제162회 통영시의 유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2회 통영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발의 조례안으로서 김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지난 4월 2일 접수된 통영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유옥 의원, 배윤주 의원, 강정관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다음은 김유옥 의원, 배윤주 의원, 강정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옥 의원입니다. 본의회는 지난 2009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량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추진의 개선 방향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량천은 도시개발로 2009 덮어버린 옥계하천을 열린 물길로 되살리기 위해 2009년 통영시와 환경부가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태하천 보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총면적 1.90km, 유역면적 0.97제곱킬로미터인 정량천, 즉 통영전문장례식장 동백아파트, 구한전, 동호안 구간에 총 228억 원을 들여 생태정수지, 생마지떡, 동백마당, 바다의 땅,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목표로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 시민이 편하게 즐겨 찾는 하천, 문화, 역사, 교육이 있는 친근한 하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위원회 현장 확인과 선진지 답사, 전문가 조언 등을 종합해보면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질 확보를 위한 유지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류와 곤충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 친수활동에 적합한 깨끗한 수질 확보에 필수적인 유지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지적입니다. 통영시는 정량천의 수질을 2등급 유지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1080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량천의 수온지, 지하수 자원, 연간 강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확보량은 432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필요 수량의 약 40%입니다. 이에 통영시는 정량천 하류에 저주조를 설치하여 펌프와 관로를 통해 하루 648톤의 하천수를 순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 총 필요유량 1080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량천의 2등급 수질 유지를 위해 최소 3,000 내지 4,000톤, 기본적으로 7,000 내지 8,000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영시 원안대로 1,080톤만을 유지용수로 확보할 경우 2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겨우 졸졸졸 흐르는 실개천 수준 제거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통영시에서 정량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최강수, 김승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교수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봉천, 온천천, 삼락천 등 부산과 노송천, 전주천 등 전주 생태하천을 직접 답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부산, 전주 등에서는 생태하천 보건 시 최우선 과제를 유지용수 확보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류저수지 확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재이용, 바닷물을 끌어올려 재방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 가능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시 역시 소유지 플러스 하천수 순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류 생태정수지 등 생태벨트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더불어 시민과 학생들의 학습 및 체험학습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유지용수가 부족할 경우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될 우려가 높으며 주변 주택지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밖에도 당초 하수왕도 비텔 사업이 2013년 준공, 정남천 주변 주택 및 상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을 완전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오수관로 매설 불가로 30여 가구의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통해 정남천이 깨끗한 하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하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하천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역시 여러분, 그리고 관련 부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보도의 당위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포성 반발하였지만 4월에 보면 차갑기만 합니다. 통영 시민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시청으로 도청으로 아이들의 밥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차가운 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9일 경남도 의회는 교훈들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실히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가난을 정면해야 하고 시군 행정과 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홍 지사에게 투표하고 성남시로 이사를 간 학부모를 합니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본의회는 이번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관련해서 시민, 교육 관계자, 학부모를 직접 만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민과 행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골모로 정치 노름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분명히 절차적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 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장 학교급식지원시의위원회 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근거 기초단체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근거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생명력이 없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영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합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의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사업과 유사 중복으로 혈세 낭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속 사업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을 가불관계로 전락시키고 그동안 힘들여 쌓아온 지방자치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사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숨이 턱 막히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면 종복으로 몰립니다.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부모의 급식비 부담에 태어나서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친구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홍준표 지사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능의 책임을 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그리고 통영시민이 져야 합니까?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밥상에서 평등과 공동체 의식 함량을 통해
나눔과 배품의 가치를 가진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져야 마땅한 이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배 의원님들의 고민을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민과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인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보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정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리정신과 실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의 공에도 의의를 표합니다. 통제형 300년의 역사와 정서, 전통문화가 담긴 삼도수군, 통제형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발언드려 합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력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지구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1단표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하며 현재 현황은 총 161개국의 1007건입니다. 우리나라는 1. 석굴암, 중국사 등 11건이 세계유산으로 2. 세계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11건과 3. 인류문화 무형유산은 종묘, 제례 및 제례약 등 17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세계유산 우선 추진 잠정 목록 등재 신청 대상지로 확정된 유산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등 17건은 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이유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국제적인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등재를 위한 핵심 가지로 선정하여 특별팀과 전담 조직기구를 구성하여 경쟁적으로 타의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영시가 등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유산 대상은 삼도수군 통제역, 세변관, 재승당, 시비공방, 승전무, 오광대, 남해안, 별충국 등 7건으로 목표 등재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2012년 11월 28일 통제형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민간추진위원회 발표 후 세미나 개최에 의해 경상대학교와 업무 임무를 체결, 사전명목 작성 학술 업무 용역, 그리고 2015년 1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준비기간 중 민간자문기구이긴 하나와 추진위원장 이해 사태 등으로 운영면에 공백기간을 초래한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유산 등재 업무는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현황, 추진 실정 및 대표도면 등 선정 원칙을 충족시키도 성격상 매우 까다롭고 치밀하여 문화재청의 잠정 목록 등재 후에도 신청서 제출, 최종 현지 평가, 심의 통보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측됩니다. 유산 등재 목표 2017년까지로 30여 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탁월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네스코 특유산 등재 기준과 절차 과정은
전문성은 물론 국외 분야 14개 단계로 진행되는 절차의 중요도를 감안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의 주요 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선정, 발빠른 대책의 뒷받침이 요구되어지며 둘째, 세계유산협약기행 운영 지침에 부합하는 총체적 업무 추진과 경남도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 소통 및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을 위한 특별 전담팀 지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셋째, 장정용역 대상물산 신청을 위한 학습을 용역 외에 평가 항목인 시민운동으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벤치마킹, 전문 해설사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학술 세미나 및 국내의 비교 연구 실적 평가, 대상지별 스토리텔링 명수화를 비롯 지역 공동체 참여 및 시민대회 등 유산 등재 확산 군 조성에도 만반의 장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박영훈 의원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인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유네스코 시계유산 등재 개발 절차는 이 시장을 사는 시민들의 역사적 소명으로 발빠른 등록 준비가 필요한 단계이죠. 통영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국제적 공인을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지고시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신실전한 업무 추진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방금 그 세분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을 건을 선정합니다. 근본 임시회 회기는 배후에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선정합니다. 근본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빨래대로 강근식 의원과 강정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선정합니다. 본건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서는 김이순 의원님, 전문가로서는 전직 공무원을 지내신 김태주, 김호관, 이무열, 임수경님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